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엑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한 만큼 시장의 펀더멘탈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제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과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웬만한 수익들은 전부 다 저희 멤버십과 구독자분들께 더 나은 컨텐츠와 분석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라는 방식은 보다 정교한 분석 툴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블룸버그 터미널은 1년에 4천만원의 돈을 내야 되고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의 돈이 픽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하는 스타일은 특정한 이슈가 터지고 후행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리더라도 확률적으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시장의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그게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선행 분석을 미리 해서 진짜 펀드 매니저처럼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포지셔닝을 해나가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맞추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처음에 몇 번을 하면은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2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월가에게 다 뺏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꾸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니까 기회비용을 잃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하락하는 것을 맞추면서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정말 월스트리트다 하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튜버를 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요. 더구나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미 저평가인 보잉이나 알래스카 에어라인, 콜라, 리얼티 인컴, 디즈니 등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미리 드렸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저점에 이러한 기업들을 큰 비중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와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딱히 기회비용을 잃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제가 홍보하는 이유는 꾸준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운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냥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얻느니 마느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GA와 같은 거시경제 관련 지표와 기업 정보들이 여기 블룸버그 터미널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의 비용이 2년간 8천만원인 만큼 웬만한 개인 투자들은 노이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관관계를 도출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TGA가 떨어지면은 S&P 500이 올라가고 TGA가 올라가면은 S&P 500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기관과 달리 그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인 투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앞서서 선행 분석하는 것이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멤버십 홍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도 너무 없는지라 부수적으로 오는 광고는 일체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무료로 공유 드리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면 제공했지 무언가를 파악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으실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공유드리는 이런 펀더멘탈 데이터의 퀄리티 대비해서 멤버십 비용이 저렴한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도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섹터가 지금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기 테크주의 경우는 12주라는 기간에 걸쳐서 위크닝 쪽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리딩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1주 차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해가지고 12주라는 기간에 걸쳐서 보여주는 움직임을 뜻한 것이고요. 어쨌든 테크주 쪽은 리딩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테크주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리딩 쪽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렇게 위크닝 쪽으로 갈진 저도 모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리딩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리딩에 좀 머물렀다가 다시 위크닝 쪽으로 갔다가 레깅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띌 것이라고 보이고요.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여기 유가가 9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임프루빙 쪽에서 이렇게 리딩 쪽으로 갔지만 빠른 속도로 펀더멘탈에 있어서 흐름이 변화하자 여기 리딩 쪽에서 위크닝 쪽으로 흘러갔고요. 11월 30일 날 있을 오펙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 위크닝 쪽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리딩 쪽으로 갈지 말지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저희 텔레그램의 신사 개미 분들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저도 주 1회나 남겨놓도록 하겠으니 단타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11월까지만 반값 할인을 네이버 측에서 해주고 있고 딱 5일까지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되면은 저는 좋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가 되면은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는 편인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떠한 방향으로 변동성을 보이던 간에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지금 나스닥은 채권 대비해서 매우 고평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3.2%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이 3.2%라는 것은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최소 30배는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국채금리가 4에서 5% 하는 것이 많은데 그만큼 채권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더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표는 여기 10-year real yield로 2.2%에 달하는데 여전히 지금 경제는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하얀색과 노란색의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 지표로 1.04%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4%라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채권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과거 리만 사태가 터지기 직전 스프레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 상태입니다. 여기 이게 하락한다는 것은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물가 문제가 잡히지 않은 탓에 10-year real yield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두 개 사이의 갭이 좁혀지자 이 스프레드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스프레드가 1%가 아닌 적어도 2에서 3%까지 올라가려면은 당연히 여기 둘 중에 한 개가 개선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스닥의 주가가 과거 때 보여준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PE 멀티플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마법처럼 사라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은 10-year real yield가 2.2%에서 1에서 0%대로 떨어지면서 이 갭이 커지면서 여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이 지표가 올라가면은 저는 그때부터 거시경제 관점에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 놓고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 스프레드가 무려 5%였을 때이고 리만 사태는 5% 이상이었는데 10-year real yield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이고 기대 수익률 올라가는 것은 PE 멀티플이 떨어졌을 때이며 PE 멀티플이 떨어지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최소 30배라는 굉장히 고평가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입장에서 나스닥이 너무 고평가이고 나스닥이 고평가인데 가장 크게 일조한 부분은 바로 빅테크들로 바꿔서 말하자면 빅테크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온 구글을 대상으로 44%의 수익을 내고 팔았고 여기 적은 것처럼 보잉과 엠브리지의 비중을 늘렸고요. 제가 특히나 보잉에 크게 비중을 늘린 이유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은 아주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무려 26%나 하락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보잉은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무려 55% 하는 상태에서 보잉의 실제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고작 24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저렴했고요. 추가로 차트 관점에서도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근거를 이유로 섹터 로테이션을 하였고 보잉은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시경제 차원에서 지수 측면에서는 저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숏을 치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좁혀졌다일 뿐이고 좋은 저평가 종목을 추려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일 뿐이지 제가 멤버십 분들께 추천해드린 보잉이나 알래스카 에어라인,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디즈니 등은 최소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이러한 주식들이 저평가라는 점이 꾸준히 바이 앤 홀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사실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도저히 담지 못하는 만큼 그 이상의 분석을 참고하고 배우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속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